해가 뜨고 달이 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매일매일 연속되는 하루인데 어제는 2013년이고 오늘은 2014년이라고 하네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전혀 실감이 안 났는데 오늘 문득 본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니까 검은 달력 표지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해가 바뀌긴 바뀌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새해 첫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미미와의 인연여행 2014년도 함께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미미와의 인연여행의 큰 미미입니다. 2014년 첫날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로요. 오늘 2부에서는 만화가 전설의 주먹, 대작, 핑 등으로 유명하신 이종규님과 그리고 닥터 프로스트라는 웹툰으로 유명하신 이종범 작가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이분들도 오늘 새해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마감을 막 마치시고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신 상태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밖에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너무 기대되시죠? 네, 많은 질문 또 남겨주시고요. 오늘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뭐 그냥 하루가 흘렀지 별로 크게 다른 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반가운 사람들, 오랜만에 새해 안부 인사도 많이 나누고 이 정도? 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잠정 폐지한 윤보편 식구들이 폐지 바로 직전에 모여서 저희가 회식을 했거든요. 너무 늦게 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도 지미님이 먼저 센스 있게 새해 인사를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새해에는 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라. 이런 재미있는 이미지와 함께 인사를 시작을 해서 서로 덕담을 나눴는데 덕원님은 건강하세요. 그 바로 밑에 공기현님이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준호쌤이 사랑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덕담들을 한마디씩 툭툭 던져줬고요. 저는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세요 라고 했어요. 이 모든 덕담들을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2014년은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사랑하세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출첵해볼게요. 여러분의 새해 덕담도 많이 듣고 싶네요. 부탁드려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Play as time goes by.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네, 출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갑자기 오늘 빅미미가 돼버렸네요. 갑자기 어떤 별명인지 이렇게. 네. 오늘 시생님께서 네, 첫날 붓꽃. 제가 아이리스 정말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 꽃봉오리의 모양이 붓끝을 닮았다요. 이름 붙여짐. 예. 방송 진행 2년차 축하드려요. 이거 저한테 하신 거 아니죠? 예, 다른 방송에 쓰신 것 같네요. 네. 영원한 단골 지우디님, 빅미미님, 네. 굉장히 낯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얼짱 PD님, 예, 박 PD님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요즘 꽂힌 노래 있으시다고요. 본조비, 예, 기회가 되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마리님, 빅미미님 오늘도 잼나는 방송 기대할게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떡국은 드셨는지요? 떡국 못 먹었어요. 떡국 먹고 싶네요. 네, 저는 김치찌개 먹었습니다. 네, 이카루스님께서
이종범 작가님 트위터 보고 들으러 왔어요. 종범 작가님 파이팅! 달빛보이스 종범리 화이팅! 달빛보이스. 아, 그렇군요. 네,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새해 첫 출석합니다. 신청곡으로 라디오헤드의 하이앤드라이 신청합니다. 오늘 신청곡이 많네요. 새해 첫날이라 다 틀어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네, 어떻게 될지 한번 기회를 속속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틈님께서 미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웹툰 작가님들 나오신 데서 들떴어요. 제가 섭외했어요. 네이버 닥터 프로스트랑 다음 전설의 주먹 웹툰 재밌게 봤는데요. 이종범님, 이종규님 부모 라디오가 아닌 국민TV 라디오에서 뵙게 될 줄이야. 오늘 제 귀가 호사스러워요. 네, 오늘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뾱뾱이님께서 미미님 바뀌고 처음이에요. 고맙습니다. 잘 들을게요. 네,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네, 이번 주까지예요. 네, 모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그 출첵 더 해볼까요? 금영쟁이님께서 집에서 처음 출첵합니다. 아, 첫 출첵이시군요. 국민TV 식구분들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덕원님 방송 들으러 왔는데 개편으로 폐지했군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미미님 방송 앞으로 잘 들을게요. 좋은 방송과 음악 부탁드립니다. 네, 덕원님은 폐지된 게 아니고요. 윤보편은 네, 잠시 앨범 작업으로 잠정 하차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잘 들어주시는데 금요일까지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주까지만 잠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요. 개편이 되면 일단은 윤보편은 잠시 휴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작가님들 오늘 나오신다고 하니까 인기를 정말 실감할 수 있어요. 지금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질문도 더 많이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마구마구 작가님들과 함께 2부에서 궁금증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해를 맞이해서 시를 한 편 올리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잠시 후에 따뜻한 날 2009년 봄 햇살이 무척이나 따뜻한 날 세상이 무너졌지만 관객은 기다린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춤을 춰야 하다니 언제나처럼 눈을 가리고 무표정으로 웃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을 합니다. 입을 열고 웃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들을 원망합니다. 운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안녕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스크린에서 당신을 봅니다. 신락 같은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겨울이지만 햇살이 무척 따뜻한 날 2014년 1월 1일입니다. 네, 시를 올리겠다고 말은 뱉어놓고 정말 어떤 시를 읽어야 될까, 어떤 시를 써봐야 될까 막 생각을 하다가요.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어제 변호인을 예매해서 오늘 낮에 보고 왔어요. 근데 보면서 눈물도 나고 옆에 같이 간 친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울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한숨을 계속 쉬면서 지금 방송 전까지 방송을 준비하다가
그냥 한번 담담히 이 소감을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날을 떠올리고 또 다시 오늘을 떠올리면서 그냥 간단히 시를 지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도 매일매일 지금 한 곡씩 미미의 주크박스로 그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윤보편에서 미미 시스터즈의 내 건데 중에 미미 언니들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언니들 음악을 위주로 소개했다면 이제는 주크박스에서는 더욱 다양한 음악을 소개해드리고자 주크박스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유주용의 나의 푸른 하늘이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 노래라고 생각을 하실 만큼 옛날 느낌이 한 번에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스윙 재즈 리듬이고요. 유주용 님은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독일계 혼혈 가수였고 그리고 서울대 출신의 가수고 그 당시에 이제 서울대 등등의 그 고학력자들이 모인 국내 최초의 노래 동아리라고 불리우는 포클로버스 출신이시기도 하시고요. 그 부모라는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래서 그 노래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낙엽이 우수수 예 아시죠? 다 이 노래 정말 어버이날 즈음에 정말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노래의 주인공이세요. 네, 더 다른 정보들은 아마 따로 찾아보시면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노래를 그 나의 푸른 하늘이라는 노래를 굳이 소개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사실 그 이 노래가 담겨있는 앨범을 소개하고 싶어서예요. 제가 소개하는 노래들 대부분 거의 다 쉽게 찾아 들으시기는 힘든 노래들이 많은데 그 아주 소중한 앨범입니다. 가요박물관 유성기에서 전축까지라는 앨범인데요. 자그마치 6개의 CD로 이루어져 있는 앨범이에요. 정말 그 LP로 듣는 우리나라 가요사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 시스터즈의 노래도 많이 있고 유명한 노래 그리고 조금 덜 유명하지만 주옥 같은 노래들이 정말 많이 실려 있는 앨범이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예, 유주용의 나의 푸른 하늘이고요. 그 노래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앨범이어서 예, 오늘 소개를 하는 거고 나의 푸른 하늘은 뭔가 좀 희망적인 가사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만화가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대작 그리고 전설의 주먹의 이종규 작가님 그리고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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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1월 1일이네요. 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1월 1일에 나와주실 분이 계실까? 안 되면 녹음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요. 이종규 작가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게다가 오늘 마감을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이 시간밖에 안 된다고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만화가인 거죠. 네. 네. 만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마감 끝나고 붙이시라고 그 다크서클 아이 패치를 두 분께 그거 신년 선물로. 절묘했어요. 그러세요? 네, 다크서클 패치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감동적인 선물이었어요.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고요. 먼저 그 독자분들 아니군요. 청취자분들. 마감에 빙이 됐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 스토리 작가 이종규라고 하고요. 대작 전설의 주먹 같은 웹툰들을 했었고 현재는 다음에서 신사의 집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고요. 지금은 네이버에서 닥터 프로스트라는 심리학 만화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정말 각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를 형제로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종규, 이종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형제?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광고 듣고 와서 노래는 안 듣고요. 광고만. 오늘 얘기가 너무 많이 나눌 게 많을 것 같아서 광고만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네, 정말 두 분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이종범 작가님과 이종규 작가님이 진행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네, 저는 그냥 오늘 숟가락만 얹겠습니다. 네, 댓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모모님께서 어서 오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옥마리님께서 반갑습니다. 소잡수아님께서 신사의 집 닥프, 닥터 프로스트죠? 잘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여왕도 전설의 주먹도 잘 봤습니다. 이종범 작가님 허리는 좀 어떠신지요? 허리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고요. 네,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도 몰라요, 잘.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얼마 전에. 네, 이카로스님께서 작가님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길 또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요. 이종범 작가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형 쓰러지신 적 있어요, 혹시? 많죠. 이종규 작가님 쓰러지신 지. 오래전에 많이 쓰러졌고요. 네, 둘 다 얘기네요. 최근은 아니고요. 네. 머리가 산뜻하세요, 오늘. 네, 파마했습니다. 예. 색깔도 마음에 들고. 염색도 했습니다. 네. 너무 젊어 보이시네요. 새해부터. 네. 아주 기분이 훈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저도요. 네. 어제 오늘 너무 신나요. 이런 새해가 매년 왔으면 좋겠어요. 네. 김평범님께서 종범 작가님 새해부터 바쁘게 활동하시네요. 오늘 마감을 하셨으니까 네,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초장인 김평범. 김평범님이요. 네. 얼마 전에 저에게 초를 하나 보내셨는데요. 정말로 양초장인이세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발송인의 주소도 네. 제 만화에 나오는 용강동 용강대 네. 오징어 심리학과 김평범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딱 열어봤더니 제 만화 주인공을 양초로 만든 거예요. 대박.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제 오늘 제가 이게 라디오 4번째거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4개의 라디오를 나가는데 다 들으셨어요. 다 생방이세요? 네, 다 생방이었고요. 그거를 다 이렇게 글을 써주시길래 와. 김평범님도 굉장히 바쁘시네요. 연출부터 누구실지 정말 궁금해요 지금 저. 양초장인.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조금 무서운. 네. 본인이 만드신 게 맞겠죠? 그런 것 양초는?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김평범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김평범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닥터 프로스트는 매번 이제 다른 양상의 그런 네네. 사례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주변인들 이름 쓰기가 좀 미안하다고. 네. 네, 그래서 어떤 만화가분이 자기 이름 쓰라고 했는데, 네네. 신경성 과민 대장이요. 네, 맞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나중에 이따가 끝나고 제 본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제 이름 쓰셔도 돼요. 정말요? 네, 과민성 대장형은 아니겠죠. 어떤 증세를 할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천천히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두 분의 작품에 대해서 또 근데 스스로 작품 소개하기가 굉장히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소개를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 좋은데요? 네. 잠깐만요. 서로 잠깐만. 서로 먼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두 분이 그리고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떻게 만났죠, 우리? 우리 어떻게 만났죠? 여러 번의 접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소개팅 해서 만나고 연애하고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테마틱한 만남이 아니었고요. 네. 계속 스쳐가다가 생긴 인연이라서 제가 형님 만화를 보고 자랐죠, 어렸을 때. 멘토군요. 이 멘토 내란 시대에. 팬과 작가가 시작이었고요. 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만화를 그때 보셨죠? 그때 제가 즐겨봤던 건 파이트볼이라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만화였어요. 되게 네. 일찍 데뷔를 하셨기 그럼요. 때문에. 네, 제가 좀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독자 입장이었다가 네. 데뷔를 하고 나서 후배 작가가 되고 나서는 많은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종규 작가님이 교수로 계시는 그 청강대학교 네. 만화과에서 제가 한 학기를 강의를 하면서 같이 담배 친구 그리고 이야기 친구 제가 많이 배우고 있죠. 네. 그렇군요. 뭐 이종범 작가님을 처음 봤던 거는 잘 기억은 안 나고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얼굴은 많이 봤었는데 네. 닥터 프로스트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실 때 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닥터 프로스트에 대한 성격들, 뭐 캐릭터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네. 같이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네. 많이 친해졌던 많이 계기가 시작했죠. 됐죠. 네, 정말 약간 형제 같은 느낌도 좀 드네요. 비주얼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요. 서로 기분 나빠하시네요, 굉장히. 과분하죠. 네. 젊잖아요. 왠지 의형제? 네, 이쪽으로. 네.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 보여요? 네, 왜냐면 저는 데뷔가 되게 늦고요. 네.
이제 종경님은 데뷔가 되게 빠르시고요. 그렇죠. 작가 경력은 아주 큰 차이가 나지만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서로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할까요? 서로 소개. 네. 현재 연재 중이신 신사의 집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이종규 작가님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명확한 컨셉이 살아있어요. 네. 그 남성 정장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취재와 네. 뭐라고 할까요? 집착이 살아있는 작품이에요. 남성 네. 정장. 이종규 작가님의 제일 뭐랄까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네. 하나로 네. 제가 보는 것은 네. 소재 안에서 드라마를 끌어내는 건데요. 네. 예를 들자면 남성복이라고 하는 그 소재 안에도 네. 굉장히 다양한 드라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 입사 첫날 정장을 맞추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죠. 처음으로 자기 아이에게 정장을 맞춰주는 아빠도 있을 수 있고요. 수많은 드라마가 들어가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내서 에피소드화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결국은 소재랑 드라마를 묶는 방식으로 이제 남성 정장의 이야기를 만드는 신사의 집이라는 네. 이제 장인의 이야기, 장인의 집이 공간이 되는 네. 이야기예요. 네. 이전에 하셨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네. 현재 진행 중인 작품이고요. 그 그렇죠. 대표작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전설의 주먹이요. 네. 전설의 주먹, 글쎄요. 전설의 주먹. 워낙 많이 아시지만. 그렇죠. 설명이 필요할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영화를 봤을 때 약간 아쉬워질 정도로 원작에서 종규 형님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게 네. 제일 좋은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림 작가를 완성시켜내는 힘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생이었던 작가라거나 네. 이제 약간 고민 중인 작가, 후배 작가와 함께 네. 일을 하면서 네. 트레이닝이나 프로듀싱도 같이 하면서 네. 어떤 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힘이 좀 강하죠. 네, 그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체의 작가님이신데 네. 이은균 작가님과 네.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네. 정말 땀 냄새 나는 만화를 오랜만에 봤어요. 네. 웹툰은 굉장히 트렌디하거든요. 네. 소재도 그렇죠. 다양하지만 그렇죠. 모처럼 그렇게 피와 땀이 튀는 이야기를 오랜만에 봐서 뜨거워지는 만화죠. 그렇죠. 만화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장르라고 불릴 네. 만큼 웹툰은 트렌디한데 그렇죠. 그 안에서 또 자신만의 색깔을 너무나 강력하게. 네,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만화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출판 만화에서의 먹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네, 먹의 힘. 네, 와. 웹툰은 좀 색과 면이라면 네. 출판 쪽은 선과 먹의 힘이에요. 그 검은색 네. 그거를 정말 강력하게 네. 쓰도록 네. 이제 잘 풀어 나가신 분이죠. 와, 멋진 일을 계속 유산을 전달해주고 계시죠. 정말 잘 팔지 않나요? 제가 정말 아까 잘 파는 수준이 거의 뭐 굉장히 사고 싶어요. 네, 네, 끝나고 얼마면 되나요? 홈쇼핑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빨리 유료화되기 전에 빨리 가서 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범 작가님께서 만화 말고 다른 활동 너무 많이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잘 팔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작품 저는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만화 사실 그래야죠. 약간 아까 처음 만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닥터 프로스트의 그 그렇죠. 주인공처럼 뭔가 네. 약간 우수에 젖은 그런 모습 기대했는데 약을 잘 파는 네. 세일즈맨의 모습. 너무 약을 잘 파셔가지고 외판원 작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정규 작가님께서 약간의 부담을 느끼시면서도 전공법으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큰 부담은 없고요. 네. 어쨌건 이제 그 투자의 여왕이라는 작품이 데뷔작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닥터 프로스트라는 작품으로 소위 말하는 대박 작가가 됐어요. 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네이버 웹툰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네.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 닥터 프로스트라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높이 평가하는 가장 큰 부분은 아까 전에 이종범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그 아주 트렌디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영해 내야 하는 웹툰의 속성을 잘 살리면서도 그 안에서 네. 대단히 전문적인 소재를 트렌디하게 풀어내는 네. 그런 재주가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네. 살아있는 작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그 어린 독자들부터 나이가 많은 독자들까지도 네. 충분히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는 네. 내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웹툰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닥터 프로스트가 그런 작품이었군요. 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그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이 있는데 그 병들을 치료하는 심리학자, 네. 천재 심리학자가 중심에 있죠. 그렇죠. 네. 되게 그 짧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저는 그 모순이 포함된 설정에 약간 홀릭하는 게 있어요. 아, 네. 예를 들면
그 연애를 하지 못하는 원빈 뭐 이런 식으로 모순된 설정을 좋아하는데요. 감정이 없는 상담가라는 그 한 줄도 중요한 네, 설정이잖아요. 네. 뭔가를 박탈을 시킨 주인공이 네. 그걸 다시 찾아가는 과정을 네.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네. 아까 그 이종규 작가님께서 소재에서 드라마를 끌어내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투자의 여왕 투자의 여왕은 제가 많이 보진 못했어요. 네, 다 보진 못했는데 그리고 그 닥터 프로스트도 사실 너무 제가 길기 때문에 네, 그 전체를 다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닥터 프로스트에서는 투자의 여왕의 어떤 그 정보를 담아내는 것과는 정말 일치월장하셨다고 스스로 예,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달라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종범 작가를 닥터 프로스트를 가지고 네.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작가이긴 하지만 네. 닥터 프로스트 이후의 작품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작가예요. 그렇죠. 네. 이 무서운 작가가 네. 선배들이 보통 네. 이종범 작가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빨대 네. 같은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빨대. 그냥 꽂으면 되는군요. 네, 쫙쫙. 그러니까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들 네. 그리고 본인보다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을 집착적으로 쫓아다니고요. 집요하시군요. 네, 그들에게서 장점을 뽑아내는데 아주 특별한. 그래서 친하시군요. 그렇게 뉘앙스를 전달하면 네. 약간 제가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즐겁게 함께 놀고 있는 거고요. 네. 그 투자 여왕 뭐 그렇게까지 뭐 변명처럼 안 하셔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네. 네. 집요한 것은 형들을 좋아해요. 네, 그렇군요. 네.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제가 또 두 작가님들께 오늘 선곡을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몰랐는데 이종범 작가님께서 드러머시라고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제 개인 포털의 소개란에 직업이 두 가지가 다 올라가 있는데요. 네. 지금은 조금 멋쩍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활동을 많이 못해서 네. 이제 데뷔하기 전에 네. 생계를 잠시 책임져줬던 네. 일종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올라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만화가죠. 오늘 나눌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선곡해주신 M&M의 곡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M&M은 저와 음악 친구인 분들이 만든 듀오였고요. 하얀방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네. 저 닥터 프로스트의 주인공의 테마곡이고 네. OST 발매의 타이틀곡으로 들어가 있는 곡입니다. 네. 그 가사 내용이 이제 주인공의 드라마를 담은 이야기라서요. 네. 가져왔어요. 그렇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일치만치님께서 이종규, 이종범 작가님을 위한 방송 프로 하나 만들어도 될 듯하네요. 너무너무 말씀 잘하시고 재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소재에서 이야기를 끌어내는 실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두 작가님 대국민TV 나오시면 전 세계에 영원히 알려지는 겁니다. 일치월장하셨네요. 축하드려요. 라고. 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국민TV 라디오 즐겨 들으시나요? 일단 저는 후원자고요. 조합원이시군요. 네. 네. 한 계좌밖에 안 되지만. 네, 한 구자. 네. 한 구자를, 예. 저 그래도, 역시도 네. 예, 후원하고 있고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제가, 섭외를 제대로 했군요. 네, 그리고 네. 저는, 라디오보단 TV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군요. 제 여자친구가 국민TV를 후원하면서 네. 덕원 씨 팬이라서 네. 계속 들으면서 저한테 말을 전해줬었어요. 네. 관심을 계속 갖고 있었죠. 그렇군요. 덕원님 팬이어서 네. 저희가 댓글도 언젠가 한번 읽지 않았을까 이런 그랬을 것 생각도 같아요. 들고요. 네. 출첵할 때 아마도. 네. 네. 아이디를 꼭 한번 여쭤봐 주세요. 네,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국민TV의 일치만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이 하나 생겨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오늘의 히트 상품 어때요? 모입할까요? 보정속옷. 좋은데요? 네. 광고 없이 프로그램 전체를 직접 그냥 하는 거죠. 입고. 직접 광고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볼까요? 그거보다 좀 만화가
등에 이제 앉아서 네. 장시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 그런 히트 상품 같은 거 없을까요? 좋은데요? 목베개라거나 목베개. 무릎으로 앉는 의자 이런 거 좋은 거 많죠. 마감 속옷. 니스툴이라고요. 그렇죠. 그것까지 벌써 품목까지 정해놓으셨어요. 대부분 만화가들이 이 척추의 귀염둥이들을 안고 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듣고 계신 광고주분들 중에 혹시 지금 말한 품목을 가지고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냥 농담처럼 이종범 작가님 너무 다른 활동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전설의 주먹에서 그 신인 작가, 그림 작가 분과 함께 트레이닝까지 같이 해가면서 원래 제자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 나중에 만족할 만한 그런 퀄리티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결국에 만화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시간 확보하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전설의 주먹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제자랑 작업했던 첫 번째 작품이었고요. 지금 이제 신사의 집도 마찬가지로 제 제자 출신의 작가고요. 제가 어쨌건 저도 이제 직업이 지금은 2개예요. 그래서 이제 만화가이면서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후배 작가들을 성장시키는 일이 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후배들을 위한 뭐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후배 만화가죠. 후배 만화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후배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프로듀싱을 하는 작업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거요. 그건 뭐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만화가가 되기 위해선 그냥 앉아 있는 것밖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쓸쓸하고 외롭고 되게 고독하고 막 허탈하고 이런 직업이에요. 놀고 싶고. 국민TV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선남선녀 많으실 텐데요. 웹툰 작가 꼭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벌고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 돈이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모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지만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제가 현재 솔로인데. 그러세요? 좀 어떻게 주의 없으세요? 이렇게 묘하게 구체적으로 가면 그 다음 막히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는군요. 만화가들 고독하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해주는 독자에게 마음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만화가처럼 꼬시기 쉬운 맞아. 진짜. 왜요? 맞아요. 이유가 뭔가요? 벽을 보고요. 만화 캐릭터만 보고 살다가요. 실물이 와서요. 3D. 3D의 입체적인 사람이 와서요. 그것도 여자 사람이 와서 호감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되게 서글프지만 사실 뭐 이런 것도 되나요? 작가님 너무 팬이에요 이런 거? 그렇게 시작하면 나쁘지 않은 시작이지만 제일 좋은 시작은 뭔가요? 제일 좋은 시작이요? 글쎄요. 생각보다 동안이세요. 일단은 그 사인회에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얼굴을 박아야죠. 그렇군요. 그 사인 북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써서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나 이준규 작가님 같이 품절된 사람 말고 뭐 많습니다. 밭이에요, 밭 여러분. 그렇군요. 한국 웹툰 밭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 청취자분들 많으니까요. 제가 오늘 이분들께 그 비법을 확실히 뽑아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껴들긴 했는데 그 앉아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두호 선생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하셨던 말씀, 만화는 엉덩이로 그리는 거다라는 글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맞다고 공감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또 첨언을 다른 앵글에서 하자면 만화가로 데뷔하기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연습을 하고 나서 데뷔를 해보니까 약간 농사꾼이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계속해서 뭔가를 공부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하지 않으면 농부가 흙을 펄어서 팔아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농사꾼이라면 계속해서 그 흙을 비옥하게 유지하면서 열린 과일을 팔아야 되는데 계속 자기가 했던 한정적 경험만을 팔고 있으면 한계가 금방 온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위 딴짓이라는 경험도 되게 저에겐 중요한 부분이에요. 라디오나 글이나 그런 식으로 취재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 차기작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정말 묘하게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홈쇼핑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 다음에 정말 묘하게 설득력이 있죠. 왜냐면 저도 저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사실 팬들이 만화 말고 다른 그 영역에서
그 작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죠. 네. 사실 그런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이 DJ 맡아주시고 계신 큰미미 님과 네. 인연이 됐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제 인생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를 여러 차례 만들어 주신 네.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요? 아니. 네, 저에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 뭔가 배우셨거든요. 자세히 여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끝나고 신변이 아주 제가 저렴한 신비주의로 때문에 좀 있기 때문에요. 뭐 여러분들 찾아서 굳이 파헤치신다면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쯤으로 신비주의로 남겨두고요. 네. 과거가 뭐 그다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가지고요. 저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종규 형님을 다시 본 것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진짜 궁금하겠다. 네,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종규 작가님, 그 형님을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틀어박혀서 작업만 하는 사람 느낌이었다가요. 그걸 알고 나서 이 사람 되게 섹시한 사람이구나. 맞아요. 굉장히 섹시한 사람이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옷차림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다 그 코드를 읽히는 거예요. 섹시하구나. 옷은 또 워낙 좋아하시고. 그 전에 안 보였었는데 그 이후에 보였어요. 제가. 되게 궁금하시겠네요.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으신.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그 이종규 작가님과 제가 가르친 그것을 함께 할 기회가 있을 때 저도 섹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규 작가님. 그래요? 네. 아유, 세상에. 뭘까요? 잠깐만. 네. 그 전설의 주먹 얘기 잠깐 아까 나왔었는데 그 영화 됐잖아요. 네네. 강우석 감독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그 아까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종범 작가님께서 네. 영화화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그리고 혹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원작자로서요. 그 강우석 감독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신 작품에 대해서 뭐 특별히 그렇게 아쉽다거나 뭐 불편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영화와 만화는 굉장히 좀 다른 그 장르의 매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매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을, 그러니까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작가분들과 많은 스태프들과 강우석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영화적으로 표현했을 때 저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 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원작이 이렇게 영상화된 것 자체가 그냥 신기하고 좋을 따름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바꿨다고 해서 그것들이 이제 기분이 나쁘거나라고 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만화에 대한 애정이 너무 세서요. 저는 만화라는 아주 완성되어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의 작가고요. 그거의 프라이드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보너스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뭐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그 만화에 대한 애정에 대해 방점을 찍은 표현이었죠.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도. 수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닥터 프로스트도 드라마화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OCN에서 내년 편성으로 티저 광고가 나갔고요. 내년인가요? 아니면 올해? 올해네요. 미안합니다. 올해 4월, 저도 5월 헷갈려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얼마 안 남았네요. 곧 캐스팅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캐스팅을 하셨나요, 혹시? 저만의 희망이요? 그 말하면 허탈해지는 그거요? 뭐 우리가 말이야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막 해도 되죠. 그렇죠. 마치 군대 있을 때 제대하면 뭐 여자 연예인 누구랑 연애하고 싶냐 이런 얘기죠. 어때요? 좋잖아요. 일단 작품을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요. 이미지 캐스팅이 있었어요.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주인공의 경우에는 그 영화 초능력자에 나왔던 강동원 씨. 그 포스터를 보고 이미지를 잡았어요. 그 심한 새치라거나 되게 여러 지점에서 많은 걸 보여줬던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이미지만 따와서 만들어서 계속 제 머릿속에서는 강동원 배우님이 떠오르죠. 하지만 글쎄요. 그분이 그 사실 아셔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저의 어떤 희망과 꿈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천상원 교수, 주인공 멘토인데요. 그분은 그러니까 추노 때 오지호 씨가 나왔던 되게 명확한 어떤 작품에서의 어떤 배우. 심지어 그 작품에서 어떤 씬을 보고 딱
이미지를 잡은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 오지우스 같은 경우는 저 사람에게 수트를 입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여자 연예인의 경우에는 딱 없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들이 분산돼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의 여성 취향이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소탈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뭔가 또 근데 좀 허당이기도 하고 그런가요? 맞나요? 그런가요? 종합선물 세트. 네. 완벽한 여성상이군요. 그런가요? 네. 정감 있는. 제가 읽히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네. 질문 많아 미안해요님께서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예. 직접 거기 보시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많아 미안해요님께서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와, 시생님께서 강동원님 사진도 남겨주셨고요. 너무 긴 질문을. 아, 그래서 이름이 질문 많아 미안해요군요. 미미님, 도대체 이분들이랑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부러워요. 이종범님이 트위터에 이종규님 따라오셨다고 하니 이종규님이랑 아시는 사이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맞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많이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저희 미미님하고 저하고는요, 그냥 이렇게 되게 과거에 어떤 것을 주고받았던 그런 이제 갈수록 우리 소문나는 거 아니에요? 품절남이시네. 그래봐야 저는 유부남이기 때문에요. 네. 스토리텔링의 정말 중요한 기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요한 것을 감추는 살짝 대힌트를 드리자면 이종규 작가님이 저 때문에 결혼을 하셨죠. 그래요. 뭐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네. 때문에 제가 옷을 얻어 입었어요. 네. 그런 사이라고 하면 그런 사이예요. 갑자기 맥이 빠지지 않나요? 지금까지 굉장히 아니에요. 지금 때문에와 덕분에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와 뭔가 주고받았는데 결혼을 하셨어요, 이분이. 저는 안 했고. 야, 재밌다 이거. 좋은데요? 그래서 이종규 작가님께서 오늘 선곡을 해오셨는데 그 선곡 이후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해 주시고요. 노래 소개해 주세요. 부담이 부담될 게 있겠어요. 네. 제 결혼식 때 미미 시스터즈가 축가를 불러주셨었어요. 네. 그 노래가 이제 카펜터스의 클로스 투 유인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곡을 이 곡으로 했던 거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축가를 한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선곡을 주셨는데 이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문득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겐 잊어버릴 수 있는 기억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요. 잊어버리긴 어렵죠.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질문 많아 미안해요님께서 질문을 정말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다 좋은 질문이지만 그중에 중요한 질문들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범 작가님께 다른 심리학 전공자에게 닥터 프로스트를 추천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웹툰 내용을 심리학적 참고 자료로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되게 미묘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닥터 프로스트는 많은 현역 전문가들에게 응원을 받고 전공생들에게 욕을 먹는 작품이에요. 대부분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엄격해지기 때문에 미국 드라마 하우스를 보면서 의과대 학생이 욕을 하는 것처럼 결국 그것을 검증하려는 욕망을 누를 수 없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요. 이해하고요. 일단은 그 소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때는 전문 소재 만화일수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만화라는 거죠. 논문이 아니라. 그 말을 잘못 해석해서 이건 허황된 이야기야라고 몰아붙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재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허황된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취재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극화나 과장 혹은 각색 같은 것들을 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만화를 심리학적 참고 자료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반갑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밌게 봐주길 바라는 것도 있고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전달됐으면 좋겠는 게 있는 거죠. 참고 자료로 쓰는 것보다는 심리학이라는 분야나 그런 인간의 마음이라는 소재에 다가가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초대? 첫걸음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만화를 통해서 배우게 된 상식과 그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그 만화 덕분에 관심이 시작되면 그 다음은
제대로 된 자료들을 또 찾아보면서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만화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네. 그 뒤에 그 관심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네. 제대로 된 또 다른 책들, 전문적인 서적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떤 계기로 그 마음에 대한 책 그리고 그 이야기들 뭐 나누면서 한동안 상담을 좀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닥터 프로스트를 보면서 그 모든 사례들에 조금씩 다 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느꼈던 것들이 네. 조금씩 다 그렇다면 누구나 사실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런 마음의 병이 어떤 지점들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사실이 어떻든지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가운 얘기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한데요. 네. 근데 어쨌건 웹툰이라는 매체 자체가 이제 독자들과 피드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네. 매체다 보니까 네. 웹툰을 만들고 있는 작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수많은 만화를 하다가 웹툰으로 넘어와서 제일 처음 했던 만화가 이제 대작이라는 막걸리 네. 만화였어요. 네, 막걸리 네. 만화였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막걸리에 대한 전문 소재 만화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막걸리와 어떤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보다는 막걸리를 만드는 기술과 그것의 맛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사실은 그 술의 맛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마시기엔 좋고 누가 마시기 안 좋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우시더라고요. 댓글에서. 작가가 정말로 미안할 정도로 네. 막 싸우고 네. 서로 헐뜯고 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이렇게까지 목숨 걸지 않으셔도 재밌게 봐주시기만 하면 될 텐데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했었고 전설의 주먹 때도 뭐 이종격 투기 하시는 분들로부터 뭐 저게 말이 되네.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무서운 분들도 계셔요. 네. 그쪽 운동하신 분들이 많아서 집 앞에 찾아간다 막 네, 이런 거.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엄격함, 엄밀한 정보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요. 네. 논문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네요. 그럼요. 네. 계속 읽고 싶지도 않고. 네. 근데 결국 저는 결과적으로는 작가의 목도 크다고 봐요. 네. 제가 그 주제를 좀 게을리하게 되면 네. 그걸 바로 알게 해주는 부분도 독자들이기 때문에요.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해준다는 면에선 네. 필요하죠. 장점도 있죠. 장점도 네. 있죠. 그렇죠. 네. 이 분들이 이 다음에 어떤 소재를 택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작가님들 두 분을 오늘 모셨는데요. 이정규 작가님께 또 질문만화 미안해요님께서 기존 극화나 만화책,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작업하시는 분들과 웹툰 작업하려고 하면 주의점을 혹시 여쭐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질문만화 미안해요님은 이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웹툰 보다 보면 다른 매체의 만화를 작업하셨던 분들의 작품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두드러져서요. 작업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나요? 작업 방식의 차이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질문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퀄리티를 논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림의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네. 웹툰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웹툰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됐고 지금 모바일로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림의 완성도보다는 네. 가독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눈에 딱 꽂힐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야기를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그림의 완성도보다는 그런 가독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가독성상 독자들에게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그림인지 아닌지라는 것이 잘 그린 것과 못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특성에도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계속 출판 만화하고 웹툰을 비교하시는데 가장 극명한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일본 만화 중에서 이제 슬램덩크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20년 다 돼가는 네. 만화거든요. 네. 20년이 더 됐는데 그 주인공 팀의 5명의 캐릭터 이름을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다 알죠? 근데 이제 웹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분인 강풀 작가님 네. 같은 분의 작품을 다들 좋아하실 텐데 그리고 네. 보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네. 캐릭터 중에 기억나는 이름이 있으시면 한
3개 정도만 돼보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분들이 만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세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네. 웹툰이라는 것들이 어떤 감상과 몰입 위주의 네. 작품이 아니고요. 네. 소비되고 독자들과 즐겁게 소통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완성도는 네. 기존의 잣대로는 네.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인식을 좀 바꿔보시면 네. 그것이 오히려 네.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질문 갑자기 만화 막 미안해요님. 강의 모드. 그러게요. 네. 와, 오늘 교수님. 깊게 들어가네요. 네. 이 얘기가 나와서 연결해 보면 이종규 작가님께서 데뷔를 일찍 하셨기 때문에 데뷔하셨을 때는 웹툰이라는 게 아예 없었죠. 그렇죠. 예, 제가요, 슬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데뷔를 아주 일찍 한 편은 아닌데요. 네. 이게 나이가 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절대 동안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짜증나요. 제 때 데뷔를 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잡지 만화 시대였기 네. 때문에 웹툰이란 네, 그렇죠. 거는 뭐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잡지에 데뷔를 하면 굉장히, 인기 작가고 돈도 많이 벌고 막 이런 게 아마추어 시절 굉장히 네. 칼을 갈면서 데뷔를 네. 했더니 잡지 시장이 몰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쩌지라고 했더니 네. 다시 웹툰이 네. 떠서 이제 한 달에 걸쳐 보려고 이렇게 네. 다시 넘어온 뭐 이런 되게 불쌍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네. 그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점은 없으셨나요? 아무래도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판 만화라고 말을 하는 흔히 네. 말을 하는 만화책 만화하고 웹툰은 문법 자체가 전혀 다르고요. 네. 보는 독자들도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야기도 다르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이야기를 주로 만드는 작가들이 네. 기존에 만들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네.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비유를 하자면 네. 웹툰과 만화가 같은 계열이라고 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맞는 말인데요. 영화랑 연극의 차이만큼 커요. 누군가가 연기를 하고 그것을 이 스토리상에서 감상을 하고 이런 차이,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네. 영화를 보는 것과 연극 무대를 직접 보는 건 완전 다른 네. 매체잖아요. 그렇죠. 만화와 출판 만화와 웹툰은 그 정도의 차이점과 네. 그 정도의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다른 매체라고 인식하는 게 맞죠, 이제. 네. 웹툰 저도 되게 즐겨 보는데요. 읽다 보면 일상툰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마감하느라고 죽겠어요. 뭐 그런 거 소재로 많이들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뒤에서 뭐 담당자가 쫓아온다 뭐 그런 느낌의 어떤 막 검은 그림자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후기에도 남겨주시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두 분처럼 일상툰이 아닌 어떤 스토리 위주의 또 굉장히 영화적인 문법에 그런 가까운 그 웹툰 소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뭔가 연작 드라마를 본 듯한 그런 느낌으로 계속 기다리잖아요, 작품을. 그러다 보니까 그 후기나 이렇게 어떤 소재에는 그런 내용이 뭐 특집에 간간히 들어간다거나 그런 정도인데 실제로 하시면서 이제 작업하시면서 웹툰을 보는 사람들과의 소통, 댓글, 그리고 마감, 이 담당자들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이런 두 분이 생각하는 것도 일상툰의 작가분들의 그것과 비슷할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여러 이제 일상툰들이 나오고 만화가들의 생활들이 네. 이제 독자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네. 근데 어느 직장이나 어느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다 마찬가지일 네,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현실을 얼마만큼 재미있게 표현했느냐라는 것들일 뿐인데 네. 저는 보고 있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절절해서. 네. 사실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이게 네. 웃자고 할 상황은 아닌 거를 뻔히 알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유명한 만화가 하나 올라왔잖아요. 미쳐 날뛰는 생활툰이라는 네. 단편 만화가 하나 인터넷에 있어요. 김송 작가님 맞나? 네.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는데 네. SNS를 통해서 많이 전달된 만화예요. 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쳐 날뛰는 생활툰을 검색해서 미쳐 보시면 날뛰는 생활툰. 네, 만화적인 과정이 물론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생활툰 작가의 애환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절절하게 네. 그려놓은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미쳐 날뛰는 생활툰 말고도 웹툰을 계속 보시죠, 많이. 그럼요. 네, 그것도 역시 일이니까.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두 분의 작품이 물론 여기에선 지금 오늘 이 미미와의 인연 여행에서는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작가의 또 작품을 하나씩만 추천해 주시자면 이거는 놓치면 되게 아까운 만하다. 제가 닥터 프로스트를 소개받은 것처럼. 네. 뭐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연재가 종료됐던 작품 중에서요. 네. 그 김인정 작가가 했던 덕퀸 침묵의 교실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네. 그 작품을 최근에 봤던 웹툰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너무 잘해요. 네. 네. 저랑은 팟캐스트 같이 진행하고 있는 작가잖아요. 훌륭한 작가죠. 예. 네. 네. 아까 댓글도 올라왔었어요. 김인정 작가님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그리고 미인이고요. 네. 말도 잘하고. 와. 되게 잘해. 만화를 되게 잘해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게 참 그게 아쉬운 점이죠. 남녀들은 빨리빨리 품절되는군요. 일단 저는 최근에 가장 홀릭해서 보고 있는 건 네. 삼국지 가후전이라는 레진 코믹스에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 유료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무료고요. 네. 뒷부분은 아직 유료 중인데 네. 그 삼국지 가후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해석해서 지금까지 그려온 삼국지라는 틀 안에 있지만 네. 모든 삼국지는 거의 다 영웅적인 주인공들이잖아요. 네. 영웅에 대해 그리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가후전의 가후라는 사람은 네. 영웅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네, 네. 모사꾼이에요. 영웅이란 종족을 혐오하고 네. 그 결과 자기 자신은 의라거나 옳음이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인간의 어떤 내면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삼국 통일을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혀 다른 방식의 안티히어로적인 컨셉의 삼국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흥미롭기도 하지만 네. 글을 쓰고 계신 마사토키 작가님 저는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 네, 그 마사토키 작가님 특유의 뭐라고 할까요? 대사만 가지고도 독자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머리 싸움을 초반부부터 정신없이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처음 한 1, 2, 3화 보는 동안 정신 쏙 빠져요. 삼국지 가후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꼭 두 작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카루스님께서 종범 작가님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독자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절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질문. 저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독자를 보면 네. 정신 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때 다양한 롤모델을 네.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요. 네.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롤모델이라는 것은 참 좋은 보조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명확히 유통기한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특정한 지점에서 저한테 뭐 배울 게 있다면 네. 반가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가져가면 네.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라고 하시면 방금 그 말인데요. 네. 필요에 의해 섭취하세요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복용하면 곤란한 게 롤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빨대를 빨리빨리 꽂았다 빨리빨리 빼라. 네, 왜냐면 말씀이시죠? 네, 롤모델이라는 것은 특정한 역할이라는 네. 그 롤의 모델이잖아요. 네.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에 특화된 지점만 배우는 게 맞아요. 모든 롤모델이 다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를 기억하시냐고 했는데요. 이카루스님. 다행히 이분은 기억해요. 실제로 한번 만난 적도 있는 그래요? 어린 여자 독자님이신데 10대? 네, 그럴 거예요. 근데 독자분들이 저를 기억하세요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난감해요. 그렇죠. 왜냐면 워낙 다수시기 때문에.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카루스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분은 기억 다행히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분이 맞겠죠? 맞아요. 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네. 네. 확실히 기억하시네요, 잘 이카루스님. 지내고 있죠? 네. 안부 인사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네. 이종범 작가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첨언을 드리면요. 네. 본인이 이제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면 이종범 작가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면 네. 웹툰 작가를 꿈꾸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웹툰 작가를 꿈꾸고 계시다면은 절대로 한 작가의 맞아. 모든 것을 롤모델로 삼아서는 안 돼요. 진짜 맞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만화하고 웹툰의 차이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네. 예전에는 만화를 배우려면 문화생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건 선생님의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단점까지. 그림과 네. 심지어는 단점 그리고 선생님이 왼손잡이면 왼손으로 그림을 그릴 정도로
거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는 철저한 네. 고제식 시스템이었군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의 모든 걸 받는 게 이제 만화의 어떤 이 전수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의 웹툰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취향과 그렇죠.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작가의 한 장점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의 모든 장점들을 본인이 잘 취합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그 가끔 이종규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맞아. 아, 진짜. 와, 정말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재기 아닐까. 네. 만화가 설득력이 말고도. 있죠. 네. 이렇게 입에서 대놓고 설득력이 있어요. 튀어나와요. 아, 맞아, 네. 맞아, 이 말이. 튀어나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SNS로 이제 가끔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종규 작가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무한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어렸을 때도 생각이 계속 나실 거고 분명히. 그리고 교수에 대한 어떤 교수님이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인기 진짜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옷도 잘 입으시고. 뭐 일단은요. 네. 뭐 그 약을 이렇게 파는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요. 네. 물건을 파는 것들. 이종범 작가님도. 뭐 네.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네.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네. 특히나 이제 어쩌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 어쩌다 보니까 학생들을 만났고 그것이 이제 직업까지 네. 됐고 많은 이제 제자들이 생겼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철학처럼 가지고 있는 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친구가 뭘 만들고 싶구나를 내가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것만 지켜가려고 해요. 네. 사실은. 네. 정말 이 멘토가 없는 대란인 세상에서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멘토 형님이 되고 계신 이종규 작가님. 아이쿠야. 네. 아, 아이쿠야. 오랫동안 계속 현장에 계시면서 후배들과 함께 소통하는 작가님이 돼주시기를 제가 대신 부탁을 좀 드릴게요. 웹툰 작가들은 전반적으로 네. 어리다면 어린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데뷔를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좋은 면도 있지만 네. 인간적인 멘탈 관리가 덜 됐을 때 데뷔를 하게 되면 힘들기도 그렇죠. 하죠. 네, 네. 그럴 때 이제 이종규 작가님 같은 사람들, 그 선배들의 등을 보고 가는 게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캐릭터로 치면 힐러예요. 힐러. 네, 힐러. 대단한 힐러예요. 그래서 계속 축복을 내려주고 있어요. 와, 은혜 받아야겠네요. 네. 저희가 그럼 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은혜를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종범 작가님께서 선곡해주신 노래 두 번째 노래. 아, 검정치마의 이별 노래를 저 가져왔는데요. 너무 좋아해요. 검정치마 처음 나왔을 때 제 주변 친구들이 전부 전화했어요. 너 데뷔해. 아, 그 조유일 네. 씨가 묘하게 제가 조유일 씨를 닮은 건지 아무튼 묘하게 비슷한 외모예요. 안경이 닮았어요. 일단. 네, 물론 조유일 씨가 훨씬 잘생겼어요. 근데 이제 처음 나왔을 그건 때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봤어요, 두 분 다. 네. 그렇게 되면은 왜 괜히 마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검정치마의 대단한 팬이 됐고요. 아까 덕원님 닮았다고 좋아하셨어요?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이별 좋은 노래.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2집이 나왔을 때 네. 되게 놀랐는데요. 네. 1집 때 받은 충격을 상회하는 네, 무언가를 맞아요. 주셨어요. 맞아요. 그 첫 번째 충격으로 나왔던 트랙이 바로 이별 노래였어요. 아, 네. 가사 정말 좋고요. 아, 네. 가사를 위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검정치마의 이별 노래.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음악 나가는 동안 수다를 떨었다. 수다 너무 강렬하게 떨어가지고. 네. 재밌네요. 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네요. 저 두 분은 오늘 하루만 모시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부모 라디오에 저희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진짜요? 네. 셀러브리티인데? 에이. 또 셀러브리티 부르기 어려운데요. 저희 또 웹툰을 애독자 중에 네. 한 명이기 때문에 또 많은 얘기 나누고 싶네요. 섭외해달라고 이렇게 역제하는 참 자존심 상하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음악을 한 곡 들었으니까 이종범 작가님께서 원래 드러머로 돈을 버셨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드러머로 돈 벌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직업적으로 세션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드러머라고 직업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 앞에 되게 서면 초라하죠. 근데 데뷔하기 전에 네. 저는 나름대로 되게 어떤 직업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어요. 네. 일단 홍대에서 녹음을 하던 이제 인디 밴드들 네. 이 모든 풀밴드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 2인조 밴드도 많았고. 네, 네. 근데 앨범을 EP를 낼 때 네. 녹음을 하려면 세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세션 드러머로 활동을 하면서 녹음을 도와준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때 가서 연주를 하고 월세를 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말마다 클럽에서 연주해서 그걸로 차비를 벌고 뭐 이런 생활을 그래도 한 몇 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20대 내내 음악에 완전히 꽂혀서 만화를 하나도 그리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제 그 타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정체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있어요. 지금은. 네. 리듬을 아는 작가님이군요. 요후. 네, 그래서 되게 그게 지금 얘기하면 좋은 추억인데 그때는 되게 네. 궁핍했으니까 어떤 생활인지 너무 알죠. 네네 아시잖아요. 네. 그만큼 더 애틋함이 묻어있는 기억이고요. 네. 지금도 그때 경험 덕분에 이제 제 만화에 BGM을 만든다거나 네. 의뢰를 할 때 네. 조금 더 수월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M&M이라는 팀도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그 당시에 혹시 작업하셨던 어떤 팀들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짙은이라는 유명하죠. 지금은 이제 스타가 됐죠. 야, 셀러브리티는 그런 분들이 셀러브리티죠. 그래서 그 짙은 일집 네. 1집 때 네. 쇼케이스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때 드럼이 저였고요. 그 당시에 녹음을 했던 팀 중에 지금 남아있는 팀 별로 없네요. 그냥 남아있지 않더라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네. 신촌 옥탑방이라는 팀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글세라는 팀이 있었고. 아니, 팀 이름이 다 이런 식이죠. 네. 진로탐색단이라는 팀이 있었고. 네. 그 중에 이제 다들 다른 직업으로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일 잘 알려진 분은 짙은이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와. 네. 그 수많은 커플들의 결혼식을 보았죠. 연주하러 가서 이제 웨딩 밴드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네. 혹시 이종규 작가님 결혼식 때도 계셨나요? 그때 제가 형을 알았었나요? 그때는 안 계셨었나요? 그때 오진 않았을 거예요. 오셨으면은 미미 시스터즈를 보셨겠네요. 그렇군요. 네. 안 오신 게 맞네요. 우리 인연의 아주 초창기였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네. 닥터 프로스트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거기에 또 심리학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 만화 끝에 보면은 자문. 네. 네, 정신과학자, 신경정신과 선생님, 의학박사, 심리학, 컬럼니스트, 프로파일러, 정말 대단한 분들이 다 이름이 써 있어요, 자문으로. 네네. 네. 엄청난 것 같아요.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도 굉장히 궁금하고, 왜냐하면, 선생님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네. 예, 어떤 소재에 어떤 병을 다루고 싶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다뤘을 때 어떤 병이 여기 네. 어울릴까? 네,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자문 취재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전문가 자문의 이름을 줄줄이 나열하면 네. 좋냐? 있어 보이냐? 그 감사의 뜻이죠. 첫 번째로는 일정 부분 맞아요. 네. 전문가의 네. 이름 뒤에 숨겠다는 심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은. 네. 신뢰도도 중요하니까요. 예, 그런데 그 전문가의 이름을 만화 원고에 넣게 되면 네. 저에게도 그만큼의 똑같은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이름 실명을 걸어놓고 네, 네. 개판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완전 민폐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대충 그리고 싶다는 유혹이 있을 때마다 네, 좀 네.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스스로 이게 마련한 구속구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일단은 처음에 소재를 잡을 때요. 네. 증세를 먼저 잡지 않고요. 네. 테마나 컨셉을 먼저 잡아요. 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를 많이 봅니다. 네. 수능 시즌이 되면 자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거나 네. 뭐 취업 시즌이 되면 우울증이라거나 네. 의존성 성격장애 이렇게 좀 그 증세보다는 어떤 드라마 핵심이 되는 어떤 마음의 흐름 같은 것들을 보고요. 네. 뭐 너무 요즘 아이들이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저를 포함해서 네. 요즘에 사람들이 의존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그걸 가지고 증세를 막 찾아봐요. 네. 거기까지 해놓고 1차로 자문들을 만나요. 네. 그럼 자문들은 제가 정한 증세에 대해서 직접 겪었던 환자들의 디테일을 참 많이 말씀해 주세요. 와.
그 환자들은 내가 많이 만났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옷을 많이 입는더라, 뭐 어떤 성향이 있더라 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살아있네 진짜. 네, 그런 것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쭉 스토리를 쓴 다음에요. 네. 그때는 주로 논문이라거나 자료들을 이용해서 쓰고 네. 2차 취재 때는 이것이 실제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수를 해주시고요. 네. 읽어보면서 네. 추가할 거 있으면 살을 붙이기도 하고 네.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드러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어떤 그 팩트와 드라마 사이의 균형점을 잡는 역할을 많이 해주시죠. 네, 그렇군요. 이 소재에 대한 얘기를 또 하면 이종규 작가님은 또 무수히 많은 소재를 다루셨지만 그 소재를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나도 궁금하다 그거. 네. 저는요 그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스토리를 쓰는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소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네.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어떤 이야기를 보고 싶을까? 나를 포함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시대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SNS라던가 지금의 이제 어떤 소셜 미디어들 그리고 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얘기하고 있어요. 네. 무언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것들은 미묘하게 같은 지점을 방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것들을 찾아내서 내가 얘기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재를 찾는다는 작업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단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사의 집이라는 만화를 만들게 됐을 때 그런 네. 거였어요. 남자들은 옷을 입을 때요. 네. 제가 이제 남자 중에서는 이 아니고요. 사실은 만화가 중에서는 네. 옷을 입는데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정말 많이 쓰시죠. 잘 입으세요. 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씩 다 달라요. 저와는 역시. 정반대죠. 그래서 이제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인데 네. 그러면서 남자들이 얼마나 본인을 가꾸는 걸 쑥스러워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사실은 모두가 관심이 있거든요.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항상 무릎 나온 추리닝을 입는 그 친구들이 사실은 그 추리닝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입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요. 뭔지 너무 알아요. 네. 그거 다른 색깔로 바꿔주잖아요. 절대 안 입고 다시 그거 입어요. 네. 그건 본인만의 어떤 철학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쑥스러워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는 남자들이. 그래서 이 남자들이 속으로 어떤 옷을 입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대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컨셉이에요. 네. 그래서 소재를 찾는다는 건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담고 있는 이야기, 모두가 다 들으면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신선하거나 아주 쇼킹하거나 이런 소재들은 제가 만드는 작품에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모두들 보면 어느 정도는 다 맞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관심이 있었던 그런 것들이죠. 전설의 주먹 때도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저를 위한 만화였네요. 신사의 집은. 그렇군요. 저는 옷을 입는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떤 기준이시죠? 맞냐 안 맞냐. 크기가. 아니 누가 알면 뭐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나 굉장히 작거나 이런 줄 아시겠어요? 저는 마감 때는 진짜 쌀자루도 입을 수 있어요. 관심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얼마 전에 네. 이불 옷을 샀죠. 네. 이불 옷이요? 네. 입는 이불이라는 입는 게 이불이 있어요. 무슨 입고 작업하다가 바로 잘 수 있는. 미쉐린 타이어 같은 뭐 그런 건가요? 되게 좋아요 그거.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안락합니다. 아이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올인원을 주로 좋아하죠. 그렇죠. 입고 벗기 편하고. 깐난이 화장실 갈 때 좀 불편하겠죠. 신생아 패션인가요 제가? 비슷한 거죠. 네. 사실은. 정말 어떻게 사느냐 정말 삶에 대한 것에서 바로 그 힌트가 그대로 이야기가 되고 그게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더 많이 드네요. 네. 어떤 다른 작가나 뭐 소설가나 뭐 다른 뭐 영화 작가나 여러 가지 작가가 있지만 만화가로서 만화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종규고요. 어쨌거나 만화, 특히나 최근에 와서 웹툰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만화의 파생 장르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가장 적합하게 붙어 있는 그리고 만화가들의 이야기를 바로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접하고 있는 매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은 네. 이런 것들이에요. 만화란 정말 독자들,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네. 내 얘기를 들려주는 거구나. 네. 그런데 이제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생생한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아, 또 1인 예술이죠. 예, 간해수공업이잖아요. 네. 만화는 간해수공업 인형 눈알 끼기 위한 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봉투 붙이고 맨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독자들하고 굉장히 그 편하게 호흡하는 네. 그런 매체여서 사실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네. 정말요. 그래서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만화는 제가 보기 전 이종범이고요. 네. 만화는 몰입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네. 말하자면 네.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뛰어난 파괴력을 가진 매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몰입이나 대리 체험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잖아요. 네. 보고 듣고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한 명 혹은 한 명 플러스 조금 몇 명 더 네. 그 적은 인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과 돈이 전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이야기를 갖고 있는 서사 매체 중에서 네. 글의 성격과 그림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정말 깡패 같은 네. 매체예요.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돈이 굉장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네. 게임을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혼자 일하는 것이 너무 싫다면 네. 영화를 만들거나 드라마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내 돈이 없고 네. 혼자 하고 싶고 네. 등등등의 이유를 했을 때 이렇게 강력한 몰입시키는 도구인 만화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운이었고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그런 매체죠. 네. 네. 정말 만화, 웹툰 평소에 보지 않던 분들 오늘을 계기로 한번 들여다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매력적인 두 작가님. 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새해 첫날이니만큼 마무리로 그 새해 계획 그리고 다음 작업에 대한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잠깐 좀 들어보고요. 인사도 하면 좋겠네요. 네. 어쨌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꾸준히 작업할 거고요. 네. 꾸준히 또 좋은 후배들 위해서 또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네. 또 교육할 거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말고 딱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좋은 작품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계속 마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감을 할 텐데요. 네. 새해에는 네. 좀 더 뭐랄까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만화의 1차적인 시즌 완결이 있어서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목표고요. 네. 드리고 싶은 새해 인사는 네. 새해 계획을 너무나 네. 지키려고 압박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포기하면 편하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새해 계획을 네. 세우셨으면 하고 느슨하게. 네. 네. 편하게. 시국이 이런데 네. 마음의 평화라도 일단 챙기시기 네.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마음의 평화가 있는 새해 첫날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두 분은 정말 오늘 새해 첫날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즐거웠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종규 작가님, 이종범 작가님 두 만화가 분들과 새해 첫날 굉장히 신나는 시간 가져봤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두 분과 있느라고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내일은 또 만만치 않게 재미있는 분들 두 분이 나오실 건데요. 펑카프릭 부스타라는 팀의 오르가니스트시죠. 그리고 림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앨범도 독집 앨범도 내신 적이 있는 림지훈 씨와 그리고 예전에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이분 이름을 들으시면 정말 반가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볼빨간 씨. 굉장히 인디 음악계에서 매니악한 두 분께서 신년 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일도 저희와 미미와의 인연 여행 함께 떠나실 거죠? 내일 봬요.